그래서 내보내는 걸 기준으로 동기화가 아니고 익스포트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세팅에 가셔서 쇼트 세팅이라고 하는 데 가셔서 나머지 설정들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도움말 좀 보고 하시고요. 기본값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포트 하시면은 데이터 스미스로 저장하세요 라고 떠요. 그래서 요거를 폴더 하나 지정하셔가지고 이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빗은 끄지 마시고 다시 또 자르고 붙이고 해야 되니까 끄지 마시고 내려주시고 트윈모션에 오셔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임포트 하단에 있는 임포트에서 이거 지우시고요. 이거 지우고 지우신 다음에 임포트 하셔서 지오메트리로 가지고 오시면 되죠. 열기 보시면은 이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레빗에서 썼던 재질이나 뭐 나머지들이 포함돼서 나갑니다. 근데 일단은 요 데이터 스미스 요것만 열기 하시면은 딸려 들어오고요. 조심하실 거는 계층 구조 유지를 쓰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게 재질로 되어 있으면은 같은 재질은 한 덩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층 구조 유지 꼭 해주시고 임포트 하시면은 파일이 들어옵니다. 혹시 샘플로 쓸만한 벽이 하나가 없다 그러면은 벽체 하나만 그려주시고 다시 익스포트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동기화해서 들어온 파일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재질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재질 넣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라이브러리에 머티리얼에 있는 재질들을 쓰시면 되죠. 물론 새로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재질을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 하나만 넣어 볼게요. 콘크리트 중에 색이 있는 콘크리트 아무거나 골라서 이 벽에다가 끌어다 넣으시면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상단에 있는 이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죠. 머티리얼 교체로 넣으시면은 현재 동일한 재질을 쓰고 있는 모든 재료에 한 곳에만 넣어도 모든 곳에 동일한 재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죠. 얘는 이제 동시에 넣고 싶을 때 쓰는 거고 밑에 있는 오브젝트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 단위별로 한 덩어리씩 재질을 넣고 싶을 때 쓰는 게 오브젝트의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의 적용이라고 하는 기능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내가 클릭해서 선택한 물체들에만 동일 재질을 넣고 싶을 때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오브젝트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오브젝트로 한 다음에 여기다 콘크리트로 눈에 좀 띌 수 있는 재질을 끌어다 넣어주면은 재질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질을 넣고 나면 여기 있는 재질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질이고 가져다가 쓸 때만 쓰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머티리얼이라고 있어요. 이 머티리얼의 역할은 뭐냐면 왼쪽에서 재질을 끌어다 넣으면 사용된 재질들,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된 재질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 벽이 옆에 또 있는데
같은 재질이지만 이 재질을 여기다가 넣었었고 여기다가 또 왼쪽에서 끌어다 넣게 되면은 재질이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1번 여기 쓰이는 재질하고 여기 쓰인 재질이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얘만 바뀌어요. 얘만 바뀌든지. 그 저걸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벽과 이 벽이 같은 재료이고 같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끌어다 넣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걸 끌어다 넣으셔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바뀝니다. 넣으신 다음에 오른쪽 특성창에서 이 재질의 크기를 스케일을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은 두 개가 같이 바뀌게 쓰셔야 되는데 별도로 한 번씩 끌어다 놓으니까 이것 따로 바뀌죠. 그래서 재질을 넣을 때는 왼쪽에서 계속 끌어다 쓰시면 안 돼요. 왼쪽에서 계속 끌어다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재질을 바꿨을 때 두 개가 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질로 넣어보면은 밑에서 같이 끌어다 넣으면은 얘가 같이 바뀌어요. 같이 두 개가 같이 바뀌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두 개는 별도의 재질이 되니까 저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재질을 넣고 나면은 넣은 재질은 밑에서 내가 넣은 재질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할 수 있고 이 재질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점점점이라고 있는데 점점점 되어 있는 걸 누르면은 이름 바꾸기 또는 복제해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복제 해서 약간만 색을 바꿔서 비슷한데 다른 재질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재질은 오른쪽에 특성창이 뜨죠. 속성창이 뜨는데 속성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아이콘이 있는 애들을 눌러서 싹 닫아주세요. UV, 러프니스, 메탈릭, 뭐 노멀, 이미지, 마스크, 엑스레이, 기타 이렇게 세부 값은 가려지도록 싹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쓴다 그러면은 밑에서 재질을 누르셔도 되고 상단에 보시면은 스포이드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물체를 콕 찍으면은 그 재질이 오른쪽에 들어오죠. 오른쪽에 스포이드로 재질을 찍어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찍으셨다면은 이제 이 재질의 첫 번째 칼라 뭐 아이콘 부분은 눌러 보시면은 뭐 아래 거랑 똑같은 애 떠요. 아래 거랑 똑같은 애 뜨고 컬러 부분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는 현재 넣은 재질에 포토샵의 일부 기능을 쓸 수 있게 해놨어요. 포토샵의 일부 기능을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색감 조정이 들어가요. 이 컬러 부분에서 하는 대표적인 애는 여기에 첫 번째 이제 제일 큰 거는 여기에 사용될 이미지, 컬러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넣는 곳이에요.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컬러 이미지 넣는 곳이고, 두 번째로 보조 기능으로 들어있는 게 색감 보정이라고 보면 돼요. 색감을 보정한다, 이미지 색감 보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컬러 부분에 있는 여기 부분에 지금 재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컬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색깔이 나오면은 나는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싹 내려주시면은 살짝 어두워져요. 이게 보통은 이미지에 대한 색감 보정이기 때문에 옛날식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은 포토샵에서 변경해서 가져왔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저런 식으로 색감 정도를 보정하는 기능들은 얼추 들어 있습니다. 얼추 들어 있기 때문에 좀 쓰시면 좋고요. 뭐 쓰기 편하게 들어 있다가 장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 들어 있어요. 근데 쓰기가 불편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바꾸는 게 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편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부분에 보면은 먼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루미노시티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먼지 올려보시면 뭔지 아세요. 먼지 값 올려보면은 아 약간 먼지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 내주는 애, 먼지가 껴있는 것처럼 효과를 내서 너무 새 것 같은 느낌이 안 나게,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들어있습니다. 또 이제 밑에 세부사항을 확장해 보시면은 여기에 칼라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콘크리트 재질 느낌의 칼라 이미지가 있었을 건데 그거를 여기다 넣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채도, 감마, 리프트, 게인 이런 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 바들이 있어요. 쟤네들을 값들을 살살 조절해 보시면은 당연히 여러가지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값들을 정확히 전부 이해하고 쓰시려고 치면은 되게 많이 달라졌죠. 이 값들만 감마값만 살짝 변경했는데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저런 값들을 좀 조절하고 쓰려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쓰세요. 나중에. 기본값 쓰셔도 괜찮다 해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값의 세부적인 내용은 도움말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저 개인 값을 바꾸면 어떤 게 바뀝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 문서를 보는 게 좋지, 여기서 뭐 간단하게 귀는 뭡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도 안 남아요. 왜냐면 텍스트를 넣을 수 있다, 채도 감마를 조절할 수 있다. 감마 값은 조금 씁니다. 감마 값은 변경을 해보시고, 그리고 색감 요 위에 올라가서 색감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칼라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UV는 뭐냐면 XY의 새로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면이라고 치면은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곡면이라고 치면 이걸 XYZ로 나타내기가 애매하죠. 왜냐면 X가 휘어 있을 거니까. X라고 하는 축이 휘어 있을 거고 Y라고 하는 축도 휘어 있을 거잖아요. 곡면이니까. Z라는 축은 뭐 직각일 수도 있고 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곡면에서는 XY라고 하는 좌표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곡면에서 XYZ를 UVW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휘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휘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은 이거는 X라고 보긴 애매하다고. X를 잡아도 휘어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그래서 X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U 이쪽을 V, 뭐 요 위로 높낮이가 변하는 이거를 W, 뭐 이런 식으로 봐서 만드는 XY 좌표계를 곡면에다가 쓰는 곡면 좌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UVW는. 그래서 여기선 UVW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넣은 재질은 평평하지만 곡면에 넣으면 UVW겠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이라고 하는 걸 시킬 수 있어요. 저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의 회전을 시킬 수 있고, UV니까 여기 이제 이미지를 입히는 좌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의 크기값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것만 가능한 건 아니고 숫자 값에 클릭하시고 타이핑하는 것도 가능해요. 0도 크기는 최대값은 현재 10인데 20이라고 타이핑 치시면은 커지죠. 그래서 이걸 연동해서 쓰게 되면은 가끔 이 크기를 한 기본적으로 100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쓰는 게 좋아요. 100단위로 그렇게 올려서 쓰는 게 올바른 크기가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스케치업에서 사용되는 재질의 크기를 조절을 해놓고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세부사항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리기 기능 들어있어요. 늘리기 꼭 열어서 보세요. 한번 같이 보면은 기억납니다. X축으로 늘리기, Y축으로 늘리기가 있어요. 이거는 써볼게요. 한번.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재질을 X방향으로만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늘렸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원래의 크기의 걸 잊어버려요. 동그라미였는데 타원이 돼버리고
요 위쪽에 있는 줄눈은 가는데 옆에는 늘려버렸더니 줄눈이 두꺼워졌죠. 그래서 저렇게 늘려서 쓰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근데 약간씩 조정을 해서 딱 크기를 맞추고 싶을 때 쓰시면 되고, XY 축 늘리기는 저럴 때 쓰는 겁니다.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벽체에 재질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건데, 이 벽체에 재질이 들어가 있었을 건데, 이 끝단을 보면은, 끝단 부분을 보면 시작 위치가 어딘지, UVW의 원점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딘가에 얘도 0,0,0 같은 위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기점으로 재질이 이렇게 쭉 펼쳐서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좀 시작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진 곳에서부터 XY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타일이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옵셋 길이를 한 1m 넣어볼게요. 여기서 1m 떨어진 곳에서부터 재질이 시작된 거예요. Y도 넣어보면은 Y는 500 정도 떨어진 곳에서 넣겠다 그러면은 500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들어가요. 이게 어디가 이 맵의 시작이었는지를 제가 이제 정확히 못 찾겠는데 요 위쪽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위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위쪽이 아닌가? 보통은 좌측 하단인데, 보통은 재질의 좌측 하단이 이제 저거의 시작점이 되기 가장 많이 되는데, 뭐 이건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많이는 안 쓰. 네, 아주 가끔 정교하게 내가 재질의 위치 같은 걸 좀 맞춰야겠다라고 할 때 가끔 좌측 하단이 맞았나 보네요. 진짜 말 그대로 첫 번째, 재질에서 볼 수 있는 거 컬러하고 지금 UV 했는데, UV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질 이미지의 회전, 그리고 크기,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요. 세부사항까지는 저희가 다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세부사항까지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만 회전과 스케일을 바꿀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UV는 쓰실 수 있게 돼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 나머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 그러니까 반짝임 효과,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움푹움푹 파여지는 효과, 이런 것들 효과 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대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조정하고 뭐 모양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에서 다 합니다.